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동안 저미쌤입니다.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 활용 쌤 C단계 진행할게요. 여기는 문제도 길고 어렵다기보다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식을 좀 정리하지 않으면 다 구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풀이를 조금 X랑 Y가 뭔지 정확하게 써버릇 하시고, 내가 세운 식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한글로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894번 가볼까요? 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30명 중에서 합격자는 10명이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자, 여기서 식 하나 나올 것 같고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아요. 그리고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를 x, y로 놓을 건데요. 여기서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x로 놓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y로 놨을 때 식이 이제 하나가 세워질 것 같은데, 내가 x랑 y를 합격한 평균 점수, y를 불합격한 평균 점수로 놨을 때 x랑 y의 값이 답이 아니니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까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합격한 평균을 x로 갈 거고요. 불합격한 y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아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온다고 했죠.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x는 불합격한 사람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아요.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잖아.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y는 이라고 되거든. 그런데 이제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전체가 있을 거야. 전체는 몇 명이냐면 30명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평균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사람 수라고 할게요. 사람 수.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지금 10명이니까 불합격한 사람은 20명이 되고요. 여기는 평균으로 갈게요. 우리 평균을 x, 여기를 y로 갔어요. 그럼 있잖아, 전체 평균은 우리가 먼저 뭘 구할 수 있냐면 총점끼리 다 더해야지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다 점수를 더하고 나누기 총 사람 수를 하면 평균이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이 평균, 합격 평균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합격자 사람의 총 점수를 더해서 나누기 10을 한 거야. 그래서 x가 나온 거거든. 그럼 합격자들의 총 점수는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지. 몇 x야? 10x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총점은, 얘네들끼리의 총점은 얘네들이 곱한 거 10x가 되고요. 얘네들의 총점은 20y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평균을 구하실 때 얘를 더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10x 그리고 20y를 더한 게 이 전체자 총 점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체 평균을 구할 때는 나누기 몇을 한다? 30을 하겠죠. 그래서 10x 플러스 20y 나누기 30이 전체 평균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하잖아. 이렇게 10으로 약분이 되거든요. 3분의 x 플러스 2y가 돼요. 응시자 전체 평균의 점수는 그래서 3분의 x 플러스 10으로 약분해서 2y가 됐고요. 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아요 라고 했으니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괜찮죠? 그래서 x랑 y를 구하신 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여기다가 xy, 즉 여기다가 xy를 집어넣은 값이 바로 전체 평균 점수가 된다라는 거, 마지막까지 답을 끝까지 잘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895번 갑니다. 여기서도 문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이해를 시켜줄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지역의 공원에서 미술관을 거쳐서 쇼핑몰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구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있고 미술관에서 또 쇼핑몰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구간별로 요금이 달라요. 그리고 공원에서 이 버스를 탄 승객은 50명이고 쇼핑몰에 도착하여 내린 승객은 45명이다. 이 버스의 승차권의 판매 요금이 총 69,800원일 때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판매 요금이 총 69,8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금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야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시고요. 또 마지막에 좀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약간 힌트를 주거든? 그러니까 X랑 Y를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을 X로 놓고 내린 승객을 Y로 놓으면 조금 식을 세우기 쉬울 것 같아. 근데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공원, 그리고 미술관, 그리고 쇼핑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원에서 이 버스를 탄 사람이 50명이야. 여기서 50명이 탔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내린 승객이 45명인 거야. 그런데 있잖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공원에서 이제 제가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을 X로 갔거든요. 그리고 내린 승객을 Y로 갔어요. 자, 봐봐. 이거 지금 어디서 타고 내렸냐면 미술관에서 탄 애가 X고 미술관에서 내린 애가 Y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지금 50명이 탔죠, 여러분. 여기 구간별로 얘네들이 몇 명인지를 구해야 돼요. 여기다 사람 수 몇 명인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애들은 뭐냐면 일단 50명이 탔어.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내려야지만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애들인 거잖아. 공원에서 50명이 탔는데 지금 미술관에서 내린 승객이 Y야. Y명이야. 그러면 지금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애들은 Y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내린 애들이니까. 자, 그리고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가네. 그리고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가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간 애들은 여기서 탄 애들 말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탄 애들이 몇 명이야? X명이잖아. 그래서 X명 애들은 전부 다 쇼핑몰에서 마지막에 여기서 내렸을 거니까 여기서 X명이 탄 거야. 그지? 그러면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간 애들은 X명이 되겠죠.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요 밑에가 문제야. 자, 집중을 잘 해봐. 여기서 내가 10명이 있는데 여기서 10명이 탔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 사람이 3명이 여기서 탔어. 여기서 탄 애가 3명이야. 그리고 여기서 1명이 내렸어. 얘네들한테만 집중해. 여기서 탄 애들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 애들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1명이 내렸어. 그럼 결국 그 나머지 2명이 여기까지 간 애들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 애들은 중간에 탄 애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원래 있던 몇 명에서 50명 중에서 누가 내렸어? 몇 명이 내렸지? Y명이 내렸잖아. 그럼 50에서 Y명을 뺀 애들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애들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친구들은 일단 50명으로 타서 여기서 내린 애들 제외하고 그래서 50명에서 Y명을 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간 친구들이 되는 거죠.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탄 거에서 여기서 내린 애들만 제외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친구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요금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쇼핑몰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이 45명이잖아. 그러면 사람 수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울게요. 먼저 50명에서 어떻게 됐냐면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애들이 X명이고요. 그리고 Y명이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총 45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이제 금액에 대한 식 하나 세울게요. 일단 800원짜리 Y명. 그래서 800Y가 되고요. 플러스 미술관에서 쇼핑몰 1000X. 그리고
1400에 밑에 쓸게요. 50-y를 곱한 애들. 그렇게 해서 총 얼마다? 69,800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에 대한 식까지 두 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은 모두 몇 명 있냐고 물어봤는데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요. x랑 y를 구하셔가지고 둘이 합해서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896번 갑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 남았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자, 여기다가 집중을 할게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는 그거의 2배보다 8만큼 적어요.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 진짜 많이 틀리거든. 근데 얘가 왜 틀리냐면 일단 첫 번째 x랑 y를 내가 뭘로 놨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두 번째, 마지막까지 구하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단계별로 x랑 y를 뭐로 놨는지 잘 쓰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한 그 x, y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건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지 실수하지 않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제가 이제 줄을 쳐놨잖아요. x를 저는요 뭐로 놓을 거냐면 그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 저 자체를 x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y는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개수를 y로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먼저 보면은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x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어요. 이렇게 식이 하나 쉽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실 때요 있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한 변에 이렇게 3개가 놓여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그 전체 여기에 들어지는 삼각형, 바둑돌의 총 개수에 대한 식을 세울 때요. 여기가 한 변에 놓이는 개수라고 하면 일단 삼각형이니까 3x로 가겠죠. 그런데 겹치는 게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그래서 총 바둑돌의 개수는 3x 빼기 3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4x로 4개라서 내 쌍이라 4x지만 겹치는 부분이 꼭지점의 개수대로 4개니까 4x 빼기 4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바둑돌의 개수가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만들었어. 그랬더니 자,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도 만들었어. 그럼 흰 바둑돌로 생기는 바둑돌의 개수는 총 3x-3이고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 4x-4를 썼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 6개만 남았대. 그러면 흰 바둑돌 몇 개까지? 지금 이게 흰 바둑돌, 그리고 이게 검은 바둑돌, 그리고 흰 바둑돌 6개까지 더해서 65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삼각형에 만든 개수, 삼각형에 만들 때 쓰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고 이거는 사각형을 만들 때 쓰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65개의 개수에서 흰 바둑돌이 6개가 남았대. 그래서 총 바둑돌의 개수에 대한 식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이거는요, 제가 일단 식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주시고, 만약 x가 지금 정리를 하시면, 잠깐만, x가 4y죠? 저 또 틀릴 뻔했죠? 4y-4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을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1로 가시면 플러스 1로 가서 66으로 갑니다. 괜찮죠? x 대신에 2y 마이너스 8을 집어넣을게요. 3 가로 열고 2y 마이너스 8 플러스
4y는 66이 되고요. 여기서 6y랑 4y랑 더해서 10y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가 1로 가시면 24로 가니까 90이 나와요. 그럼 y가 9개가 나와요. 자, y가 9개라는 거는 검은색 바둑돌의 개수가 y 9개인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9, 2, 18. 18에서 8을 빼시면 8개인가? 18에서 8을 뺀데 왜 8개야? 10개지. 그럼 x가 10개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또 틀리는 친구도 있어. 봐봐. x라는 거는 정삼각형의 그 흰 바둑돌의 개수거든? 여기에 쓰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야. 그런데 문제에서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자, 봐봐. x가 지금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흰 바둑돌의 개수는 한 변에 쓰이는 애잖아. 그럼 한 변에 10개가 쓰여.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 애들이. 그러면 30 빼기 3은 27이라 해서 27이랑 쓰면 또 틀려.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가 65개였거든? 65개였는데 이거는 삼각형 만드는 데 쓰이는 총 개수야. 그러고 나서 흰 바둑돌의 개수가 6개 남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흰 바둑돌의 개수까지 더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총 흰 바둑돌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27에다가 6을 더하셔서 33개예요. 이렇게 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내가 이 흰 바둑돌 삼각형 만드는데 총 쓰이는 바둑돌의 개수고 얘는 검은 바둑돌의 사각형 검은 바둑. 근데 검은 바둑돌은 이거 외에 남은 게 없어. 그지? 그런데 흰 바둑돌은 6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더하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4대 5다. 자, 정리 좀 하면서 갈게요. 1차 오디션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얘네가 4대 5로 지금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가 4대 5가 되고요.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 수의 비는 자, 2차로 가면 합격, 불합격, 남자와 여자 3대 7, 불합격한 자 21대 23. 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여기가 50명이라고 총 알려주네. 자, 우리 비례상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있잖아. 만약에 우리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야. 근데 그 남자와 여자로 비로 나눴더니 2대 3이에요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적당한 상수 K, 뭐 2K, 3K 이렇게 해주면 얘네는 이렇게 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명인데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을 갖다가 약분을 해서 비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명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적당한 비례상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차 합격한 남자와 여학생의 비율이 3대 7이라고 했으면 여기다 선생님은 지금 우리 xy 연립방정식이 필요한 거니까 3x, 7x로 놓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3x명, 7x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더 정확하게 2차 애들인데 남자, 여자 3대 7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를 3x, 여기를 7x 이렇게 놓을 거예요. 적당한 비례상수 곱해서. 그리고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21대 23이라서 얘도 21y 대 23y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먼저 이걸 알려줬잖아. 전체 사람 수. 이걸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50명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전체가 총 50명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10x가 50이거든? 그럼 x가 5라는 거야. 그 비례상수가 구해진 거야. 비례상수가 5로 구해줬으면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3, 5, 15. 그러면 여기는 15명. 와, 이걸 어떻게 줘? 지금 3.
그럼 여기는 15명.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35명. 7 곱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지금 2차야. 2차에서 남자의 수를 비율 구하면 15 플러스 남자 합격자와 남자 2차 불합격자의 명수를 더해서 15 플러스 21이야. 이게 남자야. 자, 여자는 2차에 합격한 애 35 플러스 몇 아이? 23아이. 이게 여자의 총 2차 지원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차까지 온 애들.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야. 그럼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뭐냐면 보시면 1차에 오디션에 얘네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 합격한 애들이 전부 다 2차로 넘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4대 5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합격한 애들이 전부 다 2차로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눠진 거잖아. 그래서 남자 대 여자로 나눈 거야. 합격을 했든 안 했든 여기서는. 그래서 남자 15 플러스 21Y 대 여자 35 플러스 23Y는 4대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죠. 그럼 얘네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 같다 해서 XY에 대한 식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Y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 나오죠.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여기 남자 구하시고 여기 여자 구하셔서 전부 다 더하셔서 답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구한 게 뭔지 정확하게 보시고 끝까지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자는 남자랑 여자 다 합하셔서 하나로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898번 갑니다. 자, 연우와 하민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4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 그런데 비기는 경우 모두 두 계단을 올라가기로 했대. 이거는 다른 가위바위보 문제랑 좀 다르게 비기는 경우가 있네요. 그쵸? 그럼 역시나 얘도 표를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긴 횟수, 진 횟수, 비긴 횟수. 그리고 연우가 나오네. 연우랑 하민이 이렇게 식을 세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봐봐. 가위바위보를 했어. 연우랑 하민이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이긴 만큼 상대방은 지는 거고 비기는 경우는 똑같이 비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연우가 이긴 횟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위바위보는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연우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가면 상대방이 진 횟수가 X가 되고요. 연우가 이긴 횟수를 Y로 가시면 상대방이 이긴 횟수가 Y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비긴 횟수는 어떻게 되냐? 총 가위바위보를 몇 번 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총 몇 회 했대? 20회 했대. 그러면 X번, Y번을 20번에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0에서, 봐봐. 20에서 X 플러스 Y를 뺀 만큼이니까 가로 풀어서 쓰면 20-X Y번을 비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20-X Y번을 비겼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7계단 올라가 있고 연우는 처음 위치보다 37계단 올라가 있으니 연우에 대한 식 먼저 가면 자, 이긴 사람은 4계단 플러스 4, 진 사람은 마이너스 1, 비긴 사람은 플러스 2야. 자, 식 세워볼게요. 몇 X? 4X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 20 마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지금 연우는 37입니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4y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2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27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x랑 y를 구하시고 여기서 이제 연우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으니 x의 값을 구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899번 가겠습니다. 자, 미나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유산소 운동 시간은 18%, 근력 운동 시간은 22% 늘려서 전체적으로 운동 시간을 20% 늘렸다.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일 때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얘는 그거 증가 감소 문제랑 똑같네. 그래서 지난달이 있고 변화량이 있고 이번 달이 있다고 치면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하죠. 그래서 총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된다고 치면 자, 먼저 지난 달에 유산소 시간, 운동한 시간을 X로 놓고 지난달 근력 운동 시간을 Y로 갈게요. 그러면요, 우리 변화량에 대한 시간은요, 일단 지난달에 비해 운동 시간은 18% 늘렸으니까 플러스 이거 늘린 시간이야. 100분의 18X. 얘는 100분의 22Y. 그리고 얘는 총 X 플러스 Y 시간을 했겠죠. 그리고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이래. 그럼 여기는 12시간이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들 지금 변화량 보시면 100분의 이거는 내가 늘린 시간이야. 총 1시간이 아니야, 이번 달에. 이거는 내가 늘린 시간, 이만큼 늘렸고 이거는 이만큼 늘렸어. 그렇게 해서 원래 지난달에 X 플러스 Y만큼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시간 20% 늘렸어. 100분의 20만큼 늘렸어. 이게 변화량에 대한 식을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 달의 유산소 운동 시간은 얘네들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100분의 118x 100분의 122y 이렇게 해서 나는 총 이번 달에 12시간을 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다 정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이번 달의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x를 구하고 답이 아니고요. 이번 달 여기를 구하셔야 돼요. 즉, 얘 값을 구하셔야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잘 답을 구하셔야 돼요. 900번 갑니다. 자, 어느 상점에서 두 제품 A, B를 합해서 4,200원에 들여왔다. 그럼 즉 얘는 원가, 내가 A랑 B를 원가 가지고 오는데 4,200원 들었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문제지 A와 B의 원가의 차라고 했으니까 저는 A 제품의 원가를 X, B의 제품의 원가를 Y로 갈 거고요. 걔네들의 합은 4,200원입니다. 이 식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 제품은 30%, B 제품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또 이렇게 할인을 했나 봐.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A 제품의 원가 X로 갈 거고요. B 제품의 원가 Y로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4,200원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정가를 정해 볼게요. A 제품은요. 이제 30% 이익을 붙였기 때문에 내가 더 비싸게 값을 받는 거지. 그럼 원래 100% 받고 거기에 30% 더 얹는 거니까 100분의 130X가 돼요. 즉 1.3X가 되죠. 그리고 B 제품은요. 역시나 얘도 100%를 다 받을 거야. 그래서 Y를 다 받을 거고 Y의 20%인 100분의 120, 100분의 20. 그리고 그걸 더해서 100분의 120이 정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A 제품의 정가는 1.3. 그리고 B 제품의 정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2Y. 이게 지금 자꾸 더해 왜? A, B, 아이고. 이게 A 제품 정가, 이게 B 제품의 정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정가에서 지금 할인 안 팔려서 10% 할인을 했대. 그럼 얘들아, 이게 또 얘 기준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 10%를 할인했으니 봐봐, 10%를 할인해줬으면 선생님이 90%만 내면 돼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0.9를 곱합니다. 1.3x에 0.9 마찬가지로 1.2와 2에 0.9 이렇게 곱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제품을 모두 팔아서 570원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건 봐봐. 자, 계산을 좀 하고 갈까요?
이게 판매가. A 거. 1.08. B 판매가. 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금이 나오잖아. 원가가 4,200원이야. 4,200 해서 이익금이 570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1.17x 플러스 1.08y는 여기다 4,200원을 더하면 4,770원이 됩니다. 계산이 있잖아. 좀 보니까 내가 100을 곱해준다고 하면 117x 108y는 4770 지금 2개 곱했죠. 이렇게 되는데요. 보니까 제가 여기 각자리 숫자를 다 더해봤거든요. 9, 9, 18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9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9로 약분을 하고 9, 1은 9, 13x 9, 12y 9로 약분하면 9, 5, 45, 5, 27 이거랑 요거랑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x, y 구하시면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정리 잘 하시고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금입니다. 까지씩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901번 갑니다. 자, 이런 문제일수 1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진짜 x랑 y가 뭔지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자,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어요.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시킨 후 A 기계만 45분 동안 작동시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780개의 물건을 만든대. 자, 두 번째는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50분 동안 작동시키고 이번에는 B 기계만 10분 동안 작동시킨대. 그럼 이거는 있잖아. 얘네는 뭘 모르냐면 단위 시간당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x랑 y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A가 1분 동안 만드는 제품의 개수 제품을 x개 1분 동안 그럼 속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B가 1분 동안 만드는 제품을 y개로 갈게요. 그럼 이거야. 1분 동안 x개 만들면 A가 2분 동안은 2x개 만들 거고 30분 동안이면 30x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동시에 켰어. A기와 B기가를. 그러면 30분 동안. 그러면 첫 번째는 30분 동안 x도 y도 같이 개수를 이렇게 이만큼의 개수를 얻고 A 기계만 이용해서 45x를 해서 몇 개를 만들었어? 780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이번에는 A와 B 기계를 50분 동안 50x, 50y 만들었고 거기서 B 기계만을 이용해서 10y만을 이용해서 760개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얘도 제가 계산을 해줄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또 x, y가 아니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30이랑 45랑 더하면 75x가 되고 75x 플러스 30y가 78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50x 플러스 60y가 760이 됩니다. 진짜 계산하기 너무 싫은데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그냥 2배 할까? 5로 약분을 할까? 이거 5x 플러스 6y는 76 되겠다. 5x 플러스 6y는 76 되겠다. 정말 실수할까봐 6y는 76. 자, 5로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5, 1은 5, 28, 5, 156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서 이제 y를 소거할 수 있네요. 얘네 여기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 거 뺄게요. 그럼 10x가 되고요. 156에서 76을 빼니까 80이 나오거든요. 그럼 x가 8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차피 y 안 구해도 되는 게 A 기계만을 사용하는 거잖아. A가 1분 동안 8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760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라고 하면 760 나누기 뭐 하면 돼? 8을 하면 돼. 여기까지 돼요? 자, 나눠볼게요. 8, 9, 72, 40, 8, 5, 40 이렇게 돼요. 그래서 95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구하시면 돼요. 902번 갑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대. 저는 가로의 길이를 x로 놓을 것 같아요.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를 x로 놓을 거고요. 세로의 길이를 y로 갈게요.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식 하나 나오겠죠? x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길어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견우가 분속 30m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분속 40m로 돌 때보다 6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속력이 30m일 때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일단 거리라는 게 이 사각형의 둘레잖아. 그래서 거리가 2x 플러스 2y가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속력으로 30m로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0분의 2x 플러스 2y가 되고요. 두 번째, 속력 몇 미터로 갈 때? 40m로 돌 때는 시간이 속력 40분의 거리 똑같이 2x 플러스 2y가 되죠. 자, 그러고서 이제 식을 세우면 건우가 분속 30m로 운동장 한 바퀴로 돌면 그러니까 30분의 2x 플러스 2y로 걸린다. 이 시간은 얘를 돌 때보다 40분의 2x 플러스 2y보다 6분이 더 걸려 라고 했으니 플러스 6분 분속 맞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갔다가 연립방정식 푸셔가지고 x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해줘도 되죠? 그리고 요런 애들은 30분에 이렇게 2로 묶어가지고 얘들아 애초에 묶어서 썼으면 약분을 해서 15분의로 가셔도 되고요. 얘도 2로 묶어서 20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묶어서 약분하고 가시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903번 갑니다. 자, 예주의 집과 버스 정류장은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빨리 분속인지 시속인지 판단하세요. 자, 분속이죠? 그러면 얘는 1300으로 바꿔놓을게요. 미터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주가 오후 5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향해 출발하고 오빠가 오후 5시 5분에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예주를 마중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주와 오빠의 시간이 차가 생기죠. 그쵸? 누가 더 시간을 썼죠? 가는데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시간을 쓴 거죠. 그래서 예주의 시간을 선생님은 오빠 예주 시간 x분 오빠 시간 y분으로 놨을 때요. 예주가 오빠보다 5분 더 빨랐어요. 그래서 5분 더 많이 썼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주의 집과 버스는 떨어졌는데 지금 예주를 마중 나갔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지. 오빠는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오고 예주는 이렇게 출발하고 오빠는 이렇게 출발해서 마중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거리의 합이 1300입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예주는 여기서 오죠.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서 속력 80m로 오고 있고요. 오빠는 분속 100m로 오고 있어요. 그쵸? 자, 오빠의 시간은 제가 y로 놨잖아요. 오빠의 속력은 100이에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오빠의 거리는 100y가 되고요. 예주의 거리는 80x가 되죠. 둘이 합해서 몇이 돼야 돼요? 1300입니다. 이렇게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와 이거 지금 시간의 차에 대한 식 두 개 세워서 x, y를 구하시면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간을 물어보자. 아, 이것도 그럼 구해줄게요. 자, 먼저 100x 플러스 80이니까 10x 플러스 8y는 130. 10x 플러스 8y는 130 먼저 가고요. 여기 대입법 한번 써볼까요? x 대신에 y 플러스 5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0y 플러스 50 플러스 8y는 130이다. 이렇게 되고요. 18y 맞죠? 130에서 50을 빼면 80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9로 약분하면 9가 아니지? 2, 40. 9분의 40분. 그럼 이게 분속이니까 9분의 40을 60을 곱할게요. 잠깐만. y가 이게 맞지 지금? y 오빠 그럼 나 지금 x 구하고 싶은데 잠깐만. 9분의 40에 9분의 9, 45 9분의 85. 아 진짜 마음이 안 되네. 그럼 예주가 오빠를 만나는 시간은 9분의 85 60 15. 여기서 틀렸나?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미안해요. 자 다시. 아 이해했다. 잠깐만. 몇 x? 집에서 오빠는 100y 100y 몇 x? 80x 플러스 100y는 1300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8x 플러스 10y는 130입니다. 여기까지 되고요. 2로 약분할까요? 4x 플러스 5y는 2로 약분하면 65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4x 플러스 5y는 65까지 나왔고요. 아까 전에 x는 동생은 오빠보다 5분 더 갔어요. 이거죠. 그래서 x 대신에 y 플러스 5를 쓰면 4y 플러스 20 플러스 5y는 아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65 이렇게 가죠. 그러면 9y는 나오네. 나 어디서 틀렸던 거야? 9y는 65에서 20을 빼면 45가 나오네. 그럼 y가 5가 나왔네. 자, y가 5가 나왔어요. 그럼 x는 10이에요. 그럼 x는 10, y는 5. 자, 예주의 시간으로 간다고 하면 예주는 오후 5시에 버스장에 출발했죠. 그러면 10분 후니까 5시 10분 후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904번 갑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2km인 운동장 트랙이 있다. 트랙의 둘레를 따라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찬우가 출발하는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에 처음 만난다. 이게 지금 식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시간이 다 다르네요. 그쵸? 일단은 2000m. 그리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식을 세우겠죠. 같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찬우가 출발하는데 찬우가 같은 속력으로 그럼 어쨌든 속력을 각자의 속력을 x, y로 갈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민규의 속력 x, 찬우 속력 y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니까 시간을 먼저 세우면 시간, 속력, 거리 이렇게 놨을 때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그럼 민규가 더 5분을 쓴 거거든. 그래서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면 민규는 40분인 거고 찬우는 35분을 쓴 거지. 그래서 속력은 민규 x, y로 놨을 때 거리는 40x, 35y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40x에서 35y를 빼서 2000입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야. 괜찮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시간, 속력, 거리가 가면 반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시간 12분 후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 트랙, 이거 지금 똑같이 시간 다 다른 거 같지? 봐봐. 트랙의 둘레를 따라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일을 출발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도 이번에도 1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했으면 민규 시간이 12분이면 찬우는 5분 덜 써서 7분인가 봐. 그지? 속력이 x, y. 그래서 12x, 7y인데 얘네 둘은 반대 방향이니까 더해서 2000이다. 이게 지금 이 말뜻이 맞는지 지금 확인 좀 할게요. 몇 번이지? 904번이죠. 40x 마이너스 35y는 2000, 12x 플러스 맞죠? 7y는 해서 연립방식 풀어서 x, y 구하시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찬우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장을 2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거든? 2바퀴라는 거는 지금 2000m니까 4000m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민규 속력 나오면 찬우 속력 나오면 거기에 속력분의 거리 하셔가지고 시간으로 답을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905번 갈게요. 자, 905번을 가시면 먼저 우리가 10km 떨어진 어느 강의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거슬러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긴다. 지금 봐봐.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있잖아? 근데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45분이거든? 1과 60분의 45유? 그죠? 그러면은 이거 그럼 시간을 구할 수 있네. 그쵸? 맞지 않아요? 5로 12분의 9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3 5 그러면 1과 4분의 3인데 4분의 7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봐봐.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얘를 A로 갈게.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에 2분의 5배래. 그럼 2A는 5B라는 거거든. 그럼 A 대 B는 5대 2란 소리야. 올라갈 때 5시간. 올라갈 때 B와 내려갈 때 B가 5대 2란 소리야. A 대 B가. 그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5K, 얘가 2K라는 거거든. 그래서 7K를 더해서 4분의 7이란 소리예요. 그럼 K는 4분의 1, 얘는 4분의 5, 얘는 4분의 5시간. 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2가 2분의 1시간. 2분의 1을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시간을 구해놓을 수가 있네.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어렵게 해놨지만 총 시간을 알려주고 B를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 A는 2분의 5B니까 A랑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랑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랑 더해서 총 1시간 45분이 걸렸어. 그래서 걔가 지금 내가 얘를 약분을 했더니 4분의 7이 나온 거잖아. 근데 지금 A는 2분의 5B잖아. 그래서 저는 A 대신에 2분의 5B를 넣어서 B값을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시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을 보면 우리 속력이 올라갈 때 이제 그 물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셔야 돼요. 문제에서 그러면 배의 속력을 x로 놨을 때 물의 속력을 y로 가져. 그럼 얘가 x 빼기 y, 얘는 x 플러스 y 이렇게 식이 돼요. 그럼 거리는 4분의 5 곱하기 x 빼기 y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가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얘도 거리가 10이고 얘도 거리가 10이어야 돼요. 얘를 왕복하는 거니까 갈 때, 올라올 때, 내려갈 때. 그럼 x, y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배의 속력은 바로 x 값을 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얘는 여러분들이 다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드렸으니까. 자, 906번 갈게요. 오른쪽 뺄셈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잔수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는요, 봐보세요. 지금 그대로 그냥 바로 갈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14에서 7을 빼줘요. 그럼 여기 b가요, 하나 빠지죠. 그 b에서 1을 빼서, b 빼기 1에서 a를 빼서 4가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럼 b에서 a를 빼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빌려줬으면 10에서 b를 빼서 a가 됩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세워져요. 맞나 지금? b 빼기 1 잠깐만요. b 빼기 1 빼기 10 빼기 b는 a 맞죠? 근데 있잖아, 문제에서 이게 만약에 빌려주는 상황이 되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이미 빌려준 거는 확실해. 그래서 14에서 7을 뺐어. 근데 b 빼기 1이 된 건 맞아. 근데 b 빼기 1보다 a가 더 크면 또 여기서 빌려와야 돼. 그지? 그런 상황을 가야 돼. 그 두 번째 상황은 여기서 내가 빌려받았을 때 10이 생기는 거야. 10 플러스 b 빼기 1에서 a를 빼서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9에서 b를 빼서 a가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셔서 가야 돼요. 빼기 b는 a. 자,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만 빌려준 거야. 그래서 요 b 빼기 a가 4인 경우. 근데 b-1이겠지. 하나 빌려줬으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잖아요. 그럼 b 빼기 a는 5가 되고요. 10 빼기 b는 a가 되니까 a 대신에 여기다가 10 빼기 b를 집어넣을까요? b 빼기 10 빼기 b는 b 빼기 5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2b가 10으로 날라가서 b가 마이너스 10. b가 2분의 15가 나오거든? 근데 b는 한 자리 자연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버려.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경우는 정리를 하면 10에서 9 빼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0 빼기 1이 9니까 9로 날아가면 마이너스 5 남고요. 9 빼기 b가 a래요. 그럼 a 플러스 b가 9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b가 4가 되고요. b는 2가 나와요. b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는 7이 나와요. 그래서 a는 7, b는 2니까 둘이 곱해서 14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가셔가지고 맞는 경우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 식 세워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빌려주는 경우에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907번 갈게요. 자, 원점 O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갈게요. 플러스 2. 왼쪽 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 그럼 걔를 마이너스로 갈게요. 자, 그런데 주사위를 20번 던질 거야.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선생님은 X번이라고 할 것 같아. 그지? 홀수에 나온 횟수를 y번이라고 할 것 같아. 그럼 주사위를 총 던진 거는 x랑 y를 더해서 총 몇 번이야? 20번이고요. 문제에서 짝수가 나온 횟수만큼 움직인 거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y 해서 p가 나타내는 수가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이거는 왜 C단계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해서 구하셔서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까지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가볼게요. 908번. 물속에서 금은 19분의 1만큼, 구리는 8분의 1만큼 무게가 덜 나간대요. 좋겠다.
자, 금과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합금의 실제 무게가 1750g이고 물속에서의 무게가 1600g일 때 여기서는 왜 이게 C단계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한번 이거 스톱하고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세웠는지. 자, X는요 일단 원래 이 합금에 들어있는 금의 무게랑 구리의 무게를 Y로 가겠죠. 그래서 금무게 Xg, 구리 무게 Y. 그러면 일단은 금과 구리의 무게가 실제 무게 1750입니다. X 플러스 Y는 1750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식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물속에서의 금은 19분의 1만큼이거든요. 그러면은 식을 있잖아. 나는 이렇게 세워야 맞아. 아니면 이렇게 세웠어야 돼. 이렇게 세우던지 이렇게 세우던지 두 가지로 가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그 19분의 1만큼이라는 거는 그만큼 덜 나가는 무게인 거지. 그래서 이 덜 나가는 무게만 쓴 거고 8분의 1만큼 덜 나가는 무게니까 이 줄어든 양 150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더 간단한 게 얘 같아 보여서 얘로 가고 싶은데 숫자가 너무 그지 같다잉. 이런 애들은 잘 봐봐 얘들아. 계산할 때도 조금 요령을 가지고 8만 곱해. 19분의 8x? 몰라, 그냥 해보는 거야. 8 곱하면 120이니까 1200인가? 맞지? 그래서 이걸 빼면 19분의 19에서 19분의 8을 빼면 11? 몰라, 해보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 이게 더 쉬워. 그럼 여기서 11을 약분을 해. 50 곱하기 19 하면 그래서 x가 바로 나와. 이게 낫겠어. 그지? 이 합금에 금이 몇 그램 들어갔는지 하면 xg 구하실 수가 있죠. 계산을 조금 요령 있게 한번 요령 있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길어. 자, 909번 가볼게요. 자, 수연이와 승민이는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서 C까지 가려고 한다. 자, A 지점에서 근데 수연이가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걷는데 수연이는 시속 4km로 여기도 보이나? 보이지? 그리고 승민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는 5km. 얘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승민이는 A 지점 B 지점 갈 때는 5km. B 지점에 C 지점 갈 때는 시속 3km로 가리면 아이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씩 하나 나오고 이렇게씩 하나 나오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승민이가 변덕이 심하네. 처음에 그러면 이 A 지점에서 B 지점을 지나 C까지 지금 모르는 걸 보니까 여기에 구간들마다 속력은 다 알지만 거리를 몰라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승민이 요 거리 X키로, B에서 C 지점까지의 거리를 Y키로로 갈게요. 괜찮죠? 여기다 다시 써놓을까요? A 지점에서 B까지의 거리를 X키로, B 지점에서 C까지의 거리를 Y키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지금 승민이가 첫 번째 구간으로 먼저 가는 거야. 승민이가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죠. 수연이보다 8분 늦게 C 지점에 도착한다니까 수연이보다 시간이 8분, 근데 시속이지. 60분의 8는 수연이 더 걸리는 거야. 수연이에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x 플러스 y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아, 나 이거 계산 안 해줘야지. 두 번째 식 갑니다. 이번에는 수연이가 3kg 속력분해 3분의 x B지점에서 C지점까지는 속력분의 거리. 아, 바꿨어? 그리고 그럼 수연이와 동시에 C지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니까 4분의 x 플러스 y.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보세요. A지점에서 B점을 지나 C지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랑 y의 합을 구하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910번 갑니다. 5% 소금물 500g이 있어요. 소금물 문제 그래도 풀어야 돼요. 5% 소금물 500g이 있었는데 이 소금물의 일부를 덜어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xg을 뺐다고 치면 농도가 5%인 xg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나한테 남는 애는 500에서 xg이 빠진 5% 농도가 이만큼이 남았어요. 자, 덜어냈어. 덜어내고 나서 이게 지금 내가 x를 덜어낸 양을 덜어낸 소금물의 양 이게 x예요. 자, 그런 다음에 12% 소금물을 넣었더니 12% 소금물의 양을 그러면 저는 y g으로 갈게요. 얘 소금물 y g. 그렇게 됐더니 8% 소금물 700g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 전체 소금물의 양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500-x 거기다가 소금물 y를 부어가지고 전체 700g이 됐어.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100분의 위아래 곱하시면 돼요. 100분의 5 곱하기 500-x 플러스 100분의 12y 는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니까 100분의 8 곱하기 700 5600 바로 쓸게요. 이거 연립방정식 푸셔서 x, y를 구하시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덜어낸 소금물의 양이니까 x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